자, 오늘은 6장 할게요. 6장. 픽션이래요. 논픽션이 아니라 픽션. 저도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100%예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죽음의 자유가 없다면 삶의 자유도 없다. 제목을 이렇게 뽑았고 자유로운 자살 시대라고 해놨어요. 자살. 죽음. 선택의 문제인가?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길래 에오는 자살이 자유로운 자살 시대라고 했을까? 죽음이 없다면 삶도 없다. 이거는 맞죠? 이거는 맞아.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는 것이고, 삶이 있으면 곧 돌아가야 되는 죽음이 있는 것이고, 우주적 이치에서로 보면. 자,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고 글들을 보는 거예요. 죽음과 삶, 그 안에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을 확장시키는데 픽션이라고 땅땅 찍어놓고 자유로운 자살 시대라고 에오는 말하고 있다. 에오가 이 자살,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찰을 꽤나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내고 있나. 자, 쭉 읽어볼 거예요. 각주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앞에 내용하고는 다르고 에오가 2600년 내게 2600년 2600년. 자, 그날 지상에서는 서력 2600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축제가 농민들에 의해 개최되었다. 오늘은 지구가 태양계에서 사라진 지 300년째가 되는 해이다. 2300년쯤에는 지구가 사라졌나 봐요. 태양계에서. 지금은 2600년 얘기를 하고 있죠. 일찍이 지구에서 생존하던 인류는 지금은 화성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인류는 겨우 100만 명도 되지 않으므로 그들의 생활은 지극히 단순하다. 생활 양식은 고대 지구의 농경 문화, 고대의 농경 문화라고 한 농경 문화.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 외에는 어떤 쓸데없는 과학 기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한 것은 지구인의 과학 기술에서가 아니라 외계인의 강제 수용 작업에 의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에오스러운 어떤 채널링 뭐 이런 거죠. 2600년에는 뭐 축제 같은 것도 열렸는데 농민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인구는 100만 명 정도고 농경 문화고 우리가 과학기술로서 간 게 아니라 외계인이 강제 수용을 했다. 이런 느낌으로 에오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300년 전, 지구가 사라지기 전이죠. 은하계 회의에서 혹성의 해충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된 지구의 인류는 저 바퀴벌레만도 못한 인간들, 인류는 2300년에 화성으로 이송되어 대대적으로 뇌를 개조시켜 외계인들의 가공식품용 가축으로 방목되었다. 그 직후 지구라는 이름의 혹성은 산산이 분해되었고 지구는 사라졌죠. 일부 파편은 산업자원으로 이용된 다음 태양계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다. 2600년에서 300년 전 2300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 인류의 문화, 풍습, 성격, 감정 가운데 몇 가지는 지금도 그들을 두 달이 유일하게 기억 속에 보존되어 있다. 옛날 생각 난다는 거죠. 우리가 원숭이적 생각은 안 나잖아요. 아무리 진화를 진짜 진화론적으로 봐서 원숭이 뭐에서부터 진화했다고 그래도 우리가 고릴라처럼 가슴을 치고 행위했던 건 우리가 기억 못하지만 마치 밈처럼 남아있다는 거예요. 2600년 그 정도 지나가도. 근데 이거 굉장히 까마득한 표현이에요. 까마득하다. 지금 마치 2000년 전보다도 더 흐른 시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2600년이라고 하면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20년이라고 치고 뭐 2000년이라고 치고 600년 후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을 상상하는 것보다 이 600년은 6000년 전보다도 더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은 앞으로의 1년은 어떻다는 거예요. 저도 보통 얘기한다면 앞으로의 15년은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40년을 흘렀다고 얘기하는 건 마치 400년이 흘렀다는 예전의 효과를 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2600년은 까마득한 미래일 수가 있어요. 실제 시간은 가깝지만 발전의 어떤 상황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20세기 인류가 그들을 본다면 흔하디난 소박한 농민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상황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소박한 농민으로 보이는데 2600년 화성에 사는 인류들은 100만 명 남짓한, 단 20세기경 지구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풍습이 현재 인간들에게 있다. 바로 자살권이라는 인권이다. 자살권을 인권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의 사람들은 언제라도 자유롭게 죽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자살론이 대두한 데에는 기나긴 역사가 있었다. 그 시작은 21세기 초, 지금쯤 얘기하는 거예요. 21세기 초 존엄사, 이른바 안락사가 문제시되기 시작할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딱 지금 얘기죠. 에오가 있었던 그 직후의 이야기들. 에오는 다들 미래를 봤지만 우리는 지금 그 현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인류는 모든 정치,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원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 인구 관리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너무 뒤늦게 알아챘던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결국 인구 조절에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그게 무슨 꼭 뒷배에서 무슨 조작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실은 그게 거의 순리에 가까워요. 순리에 가까워. 일루미나티건 무슨 뭐건 간에 그 세력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이 지금 인구가 자연스럽게 조절된다는 것은 그냥 순리에 가까워요. 그냥 자연이야. 무의한 거예요, 이게. 이분법 논리에 빠져서 그들을 그렇게 극명한 악으로 만들어서 나는 천사도 아닐 뿐인데 아닌데 이 순리적인 생각까지 여러분이 확장시켜 놓지 않고서 그 이분법에 빠져 있으면 그저 일루미나티는 일루미나티고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은 프리메이슨이고 나는 또 나야. 나는 그냥 닭장 속의 닭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순리로서 받아들이면서 씹어 삼켜야지 그들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통찰하는 거는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자살권이 순리라고? 쟤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은 그 한계에 부닥쳐서 여러분이 확장이 안 돼요. 그거를 그냥 순리로서 씹어 삼키는 거예요. 그 이치를, 그 현실을. 식료 자원 폐기물 문제는 과학의 힘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는 21세기 초 인류의 낙관적인 희망은 보기 좋게 배반당했다. 이것은 진짜로 과학이 해결 못했을 수도 있고요. 이 인간의 위선적인 이 전쟁 광들에 의해서 자기가 먹고 살겠다고 서로 싸움질 시키는 이 결과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에어는 이쪽 결과를 본 거죠. 근데 이렇게 결과가 났다 그래서 그게 꼭 에어가 생각한 대로의 과정으로 펼쳐지진 않아요. 이건 다만 에어가 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럴 가능성은 많아요. 어찌하든 이로 돌아갔건 저로 돌아갔건 간에 이럴 가능성은 많단 말이에요. 이미 고갈된 자원과 당시 과학기술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든 인류의 생존 필수품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유엔의 결론이 내려진 2050년쯤 지구 경제는 그제서야 비로소 부랴부랴 모든 환자의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이거 여러분 뭐 엄청 뜬금없는 소리같이 들리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일어난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건 일어나요. 미리 여러분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2050년이면 불과 30년 후예요. 30년 후.
30년 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정말 찰나죠. 여러분 지나온 20년, 30년을 생각해보면 후딱 같잖아요. 앞으로 30년은 그렇게 후딱 다가오는데 이 세상의 변화의 양은 300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300년치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40대, 50대, 60대 우리 요 분들은 진짜로 폴더폰부터 삐삐부터 컴퓨터부터 286 세대부터 지금 양자 컴퓨터까지 이 변화무쌍한 과학의 현실을 몸소 겪었던 분들이잖아요. 앞으로 30년은요, 그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못 견딘 정도. 어느 지경까지 와요? 안락사가 합법화되는 데까지 가요. 자살권이 인권이라고 말해지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후 매우 빠른 속도로 안락사에 대한 제한 연령 조건 등이 개선되었다. 개선되었다는 거는 너도 나도 안락사 할 수 있어. 너희들 다 죽어도 돼. 이 소리죠. 처음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안락사가 2060년 정도 되면 본인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했다. 나 죽고 싶어. 그럼 죽는 거예요. 더욱이 그 후 10년 사이에는 환자가 아니더라도 60세 이상이면 약물에 의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도 합법화되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그냥 계속 읽어볼게요. 단 이 합법화에는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다. 인구 문제가 확대될 당시 자살이야말로 지구를 구한다는 컬트 교단의 모조리 집단 자살을 시도했었죠. 집단 자살 이런 일이 있었죠. 우습게도 그들 대부분은 20세기 말에 환경보호주의자라 불렸던 인종이었다. 그들은 환경보호라는 유치한 이념에다가 그들 나름대로의 철학과 고찰을 더한 결과 아무래도 인류가 감소되는 것이 환경에 가장 이로운 일이라는 신앙에 가까운 사상이 생겨났고 희생적 정신이라는 이름 아래 집단 자살이 행해졌다. 사상 철학 종교의 잘못된 방향이 집단 자살까지도 불러온 사실을 우리가 목격했었고 앞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자, 초기의 자살권은 사회 문제의 하나로 비판적 취급을 받았지만 당연하죠. 지금만 생각해도 그렇죠. 자살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우리가 지금 흔하게 이분법적으로 이건 맞네 저건 맞네 하는 일들, 낙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지금은 엄마성 아빠성을 다 갖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갖고도 지금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있죠. 안락사 문제 거의 진짜 죽음에 가까운 분들 안락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21세기 초에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했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혼전 결혼, 뭐 동거 문제, 결혼하기 전에 동거 문제 이거는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논란거리예요. 아직도 논란거리. 그런 것들, 사회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빗대어서 설명해 보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가면. 점차 TV에서 행해지는 무모한 선악 논쟁이나 자살 사건의 소송 비판도 사라져가고 나중에는 결국 자살은 완전히 합법화되었다. 자살이 합법화된 최대 원인은 자살의 옳고 그름을 말만으로 질질 논의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나타난 자살의 구체적 효능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의 이익이건 지구가 살건 우리나라가 살건 간에 일단 누군가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살을 권장하거나 자살권이라는 걸 인권으로 격상시켜 놓고 보니까 나머지 문제들이 더 해결되더라 이런 말이죠. 경제는 확실히 안정되기 시작했고 자원 문제도 해결됐고 윤리 문제보다도 지구 전체의 생사 문제로서 생사 문제죠 이게 사회적 이의 쪽이 훨씬 컸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인간이 자살할 자유는 하나의 인권으로 완벽하게 합법화된 것이다. 경제도 나아졌고 자원 문제도 해결이 됐는데 뭐 어떤 윤리가 어쩌네 저쩌네 이것보다도 먹고 살아야 된 생사의 문제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자살권이 인권으로 완벽하게 합법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와요, 여러분. 이 날은. 너무 뭐 이건 안 좋네 저건 안 좋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보면 지금 어이없는 짓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 그것에 비하면 자살권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살의 구체적 효능. 자, 1번. 자살을
현재의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일치시켜 생각해보자. 그저 얄팍한 우주적 지식으로 그 평화로움을 해결하려 든다면 자살 예찬론자가 될 것이다. 또한 그저 삐뚤어진 종교의 가르침으로 자살의 통찰을 애호만큼 하지 못하면 그저 물리적 순리에 따라서 에오의 말대로 사람들을 자살을 정당화시켜 갈 것이다. 자살의 효능은 엄연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오 정도도 되지 않으면 에오 수준의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서 통찰하고 더 깨닫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저 평화롭죠 하면 여러분 자살권이 인권이 되는 그 세대에 딱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살을 예찬하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은 착한 노예들은 위에서 그렇게 자살권은 인권이야 라고 말하면 지금 우르르 몰려가는 것처럼 자살을 다 정당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살을 동의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와야 될 시기고 어차피 온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동무들은 자살권 이거 말 돼요, 여러분? 동무들이 자살한다? 동무들이 자살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살 예찬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얄팍한 깨달음만 있으면 질질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에, 이런 상황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여러분이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막 끌려가는 꼴을 보란 말이죠. 지금 자살이 인권이 된다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결정되는 대로. 그 자살 예찬론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지금 자살을 완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요만큼 바꿔가지고 완전 예찬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우주 세상에서는 이 자살의 효능은 또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거의 당연히 온다는 거죠. 거의 당연히. 인구 조절이 무슨 바이러스랑 전쟁이랑 이것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SNS 세상에 여러분 머리나 뇌 상태가 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는 인구로 치면 안 돼요. 지금 80억이 있으면 지금 50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인구.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다 동물이에요. 지금 이미. 그 사람들이 진짜 인구들이 먹고 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 자살을 방조하면서 인권으로 막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은 기꺼이 자살해주죠. 기꺼이. SNS에. 그것 또한 패션이 될 테니까. 생명의 존엄이라는 망상이 아직 존재했던 21세기 중반에는 생명이 존엄합니다. 생명 인권 존중 막 이런 거. 자살은 60세부터라는 연령 제한에다 본인의 부채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단서로 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60세 이상만 돼야 되고요. 빚은 없어야 됩니다. 빚 있는 사람이 빚 갖고 죽어야 돼요. 얼마나 슬퍼요. 죽지도 못해 빚 있으면. 그건 지금 현실하고 똑같잖아요. 당시 일부 철학자들은 자살의 연령 제한을 좀 더 낮추고 선거권과 함께 20세부터 자살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거는 이 미래가 닥쳐보면 여러분이 30년 전에 그 소리가 이 소리였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각주 볼게요. 지금 생명의 존엄, 환경 보전, 인권, 평화 이런 주제들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 저는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자살권 이것도 그때 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 누구는 동무들은. 그때 가면 이거 당연히 돼요. 이렇게 되는데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에어의 관점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지구별 사람들에게는 100%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도 실은 우주적 물리적 이치로 봤을 때는 이게 맞으니까 철저하게 이 사실을 일단 받아들여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살권이 주어진다고? 이러면 안 되죠. 동무들은 뭐 해야 돼요? 무주 세상에 가서
통찰과 고찰로서 다시 우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나마 자살이 인권으로 됐을 때 제정신 차리고 인간으로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사람이 그때도 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무들은 적어도 인간답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아무리 평화를 찾아봐야 그건 그냥 패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냥 그건 유행이에요. 유행. 진짜 깨달음이 아닌 유행. 이것도 유행이 될 건데. 자살도 하나의 인권으로 유행이 될 거예요. 인구 증가와 고령화, 그에 따르는 무모한 생산과 소비의 악순환이 급기야 지구의 생사 문제로 급부상한 당시에는 국민의 대부분이 내심 그 철학자들의 안건에 호감을 갖고 찬성했다. 아, 자살은 안 돼 속으로 생각하지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미친 철학자들이 자살은 20세부터 시켜야 돼 이런 것에 대해서 속으로는 막 동의하는 거야. 아,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은 죽어야 돼. 제발 나는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당시 지구정부의 관리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기독교도 지금은 우주 어제에도 존재하지 않는 극히 원시적인 종교의 신도들을 기독교의 미래를 한번 얘기한 거죠. 에오가. 아주 원시적인 종교. 그때 당시에는 요직에 다 기독교들이 꿰어차고 있었다. 그때 당시를 보니까 기독교는 그런데 이 기독교들은 기독교들 때문에 자살은 60세로부터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자살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반대를 극명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20세부터는 절대로 안 됩니다. 60세부터는 그래도 괜찮아요. 60대부터 자살권. 이렇게 했다는 거야. 기독교 그 지배 세력 때문에. 일부 철학자들은 20세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3번. 기독교의 얘기뿐만이 아니다. 미래의 종교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주 극히 원시적인 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과 600년 후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을 넘게 유지되어 온 것이 불과 600년 후 실은 300년 후죠. 실은 300년 후만 되면 그냥 그거는 아예 완전 원시적인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미래의 종교는 철저하게 어떻게 변할 거냐면 이 부분도 잘 보세요. 미래의 종교는 철저하게 실제 사상이 될 것이다. 종교는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여러분. 뭘 보면 알아요? 자살도 합법화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신을 믿고 기복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만들든 안 만들든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미리 정신과 영성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 그저 장식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는 먹이를 먹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소나 돼지나 닭의 꼴과 다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이제 뭐 약 한두 알만 먹고 1년에 한 번씩 주사만 맞으면 250년을 예를 들어서 살 수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예요. 이 일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거예요. 낳고 나니까 얘가 20살에 죽는다 그러네. 그게 인권이네. 잘 죽어라. 어떤 방법으로 죽을 거니? 현실. 종교는 철저하게 지금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종교 또한. 이건 어쩔 수 없이 바뀌어요. 종교란 것이 나는 여기 있고 신은 여기 있으니까 그저 기복하는 것에서 이미 동무들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신조차는 이제 깨부셔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동무들이 있는 위치는 여기도 있지만 어떻게 돼? 바로 내가 있는 곳 여기도 존하기 때문에 이 종교라고 하는 명명되어진다고 하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현실. 이 말은 종교는 없어지지만 현실로서 여러분들이 극명하게 그 무언가를 따르면서 자명한 것에 이끌려서 그냥 그렇게 기복 아닌 기복을 하면 그게 그냥 현실로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뭘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이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살아야지 정신줄 붙들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의 이 종교 차원에서의 종교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물질교, 삐뚤어진 영성교, 그런 것에서 깨끗한 평화만을 얻은 채 개돼지로 계속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불과 250년 후면 목격한다. 깨달은 착한 노예를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지 여러분이 250년 후에 알 수 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늦는다. 제발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 2074년을 한번 봐요. 2074년에 일어난 제3차 세계대전 이후 에오는 3차 세계대전이 있다고 말하나 봐요. 그럼 지금부터 한 50년 후야. 50년 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런데 일어나면 50년 후가 아니라 당장이에요. 일어나면 당장 일어나야 되지 50년 후면 일어나질 않아. 왜? 이때 세상에선 전쟁이 필요 없거든. 이미 과학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더 발전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외계인들하고 싸우면 싸웠지 지구 안에서는 전쟁 일으킬 필요가 없죠. 버튼 하나면 인구 절반 정도에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자살은 완전하게 그 어떤 제약도 없는 인권이 되었다. 지금부터 50년 후면 에오가 보니까 자살이라는 거는 거의 완전하게 뭐 제약이 없어. 그냥 막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죽고 싶어 죽어. 에오는 불과 50년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극히 현실적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이거 먼 얘기도 아니에요. 50년 금방 지나가요. 그렇게 될 것 같은가? 물어보세요 스스로. 아직 세상이 평화롭고 막 나와 갖고 그냥 아름다우세요 계속?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불과 여러분 몇 년 동안 벌어질 작용에서 여러분은 진짜로 그저 개돼지 닭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채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제가 끈질기게 깨달은 착한 뇌 안 된다고 몇 강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가봐야지 알죠. 그때 가봐야지. 성철 스님처럼 진짜로 죽어 떨어져야지 아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하지만 이 과정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핵 전쟁 후 살아남은 인류는 지하에서 생활을 시작하여 수경 재배식품, 핵 오염을 면한 흙 성분으로 만들어진 합성 단백질 식료, 클론, 복제 기술에 의한 식료를 주식으로 했다. 핵전쟁이 일어났는데 깨끗한 흙, 뭐 수경 재배한 것들, 단백질 섭취, 뭐 복제 기술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섞여가지고 지하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는 거죠. 핵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50년 후에 핵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지하로 들어가 버린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에오는. 초기 지하 생활에서는 산화 제한이 극히 엄격해서 애들을 함부로 못 낳죠. 먹고 사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특권 계급 이외에는 출산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도 식량 원료의 확보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아도는 인구를 공식적으로 살상할 수도 없죠. 인구가 너무 많은데 먹을 게 없어. 핵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식음료는 부족한데 저 입이 너무 많은 거죠. 공식적으로 죽이지도 못해. 공식적으로 그때는 비공식으로는 과잉 인구의 살상이 무참히 행해졌지만 에어도 괄호를 쳐놓고 이 얘기했죠. 뒤에서는 다 죽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그 일은 벌어지고 있어. 그런데 이때 가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때 가도 공식적으로는 살상을 못하지만 뒤에서는 무슨 짓을 해서건 다 죽여버리고 있는데 더 죽여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유일하게 남은 자연도태 방법으로 지구의 지하 정부는 자살을 전면적으로 무조건 허락한 것이다. 어쩔 수 없죠. 살려니. 스스로 죽겠다는데 둬야죠. 그게 남는 장사니까.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요거 일부 특권 계급 외에는 출산을 허용하지 않았다. 저도 예전에 그 말하는 게 기억이 나요. 일전에 자연적 출산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특권이 될 것이라고 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애를 낳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낳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앞으로는 선택받은 사람만 낳을 수 있다. 자연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오가 본 미래는 그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인간 또한 실제적으로 그저 단백질 생산의 수단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여러분이 설국열차 보면은 마지막 칸에서는 바퀴벌레로 만든 단백질 발을 먹더라고요. 그 영화 보시면 그게 나와요. 마지막 열차 마지막 칸에서는 바퀴벌레로 만든 단백질 바를 먹어. 주는 대로 먹었는데 제조 과정을 보니 바퀴벌레였어. 구역질이 막.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팔다리를 뜯어먹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뒤에서는 다 그러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해결 방법을 못 찾으니까 살상할 수 없으니 뭐 한다? 그냥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자살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인간들은 애호가 말한 물질 문명에 빠져서 사람마저 먹어치울 것을 그저 닭가슴살 보듯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것을 그렇게 보죠. 저도 그렇게 봐요. 조금 다른 순리적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애호랑 비슷한 방향이긴 하지만 순리적 차원의 접근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얘기가. 좀이 아니라 그냥 거의 많이 다르죠. 아예 다르죠.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미래는. 이런 미래는. 인제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지금 여러분들이 닭장 속에서 닭을 키워서 거기서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넓적다리를 뜯어다가 이런 이만한 뭉텅구리 단백질 덩어리를 냉장고에 넣어 놓고 먹잖아요. 이게 사람의 단백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미래에는. 왜냐하면 미래 세상에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그저 개돼지 닭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60만 인간을 썼지 그 사람들은 그냥 죽어 떨어져서 우리한테 단백질을 제공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예 다르다. 피라미드가 두 개 있다 그랬죠. 이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요만큼 올라갔다 그래서 행복하죠, 평화롭죠? 그러면 뭐예요? 나는 내 몸뚱이는 단백질 바. 여기서 꼴랑거리는 사람은 뭐예요? 얘네들의 조정을 받는 하수인, 바지 사장, 지금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들은 여기에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 머무르면 안 되고 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로. 그것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인간성을 상실시키지 않고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뛰는 우리들. 그래야지 이게 성공해요, 여러분. 그때 가봐야지 알죠. 그때 가봐야지 알아. 이런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만 찾으면 돼요. 뭐를 나는 신이었구나. 나는 무에서 왔구나. 나는 그대로 그저 그대로 있는 자연이구나. 이 사실만 알면 돼요. 이 사실만. 하지만 자살률이 증가하게 된 것은 반드시 식료 부족이나 비관적인 지구의 미래 때문만은 아니었다. 두 번째 이유를 드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실제 핵전쟁 후 문명의 부흥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인류는 이미 2200년에 거대한 지하 국가를 건설하고 있었다. 2200년쯤에는 과학 문명이 훨씬 부흥해서 지하 세계를 건설할 정도가 됐다 이 얘기죠. 근데 2600년은 말이 달라. 2600년은 거의 원시 시대의 농경 사회라고 하잖아요. 300년 만에, 400년 만에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합성 식료품에 필요한 원료 조달이 여전히 곤란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 오락, 노동 등의 인류 문명은 존재했고 2200년까지는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에 의해 지상의 핵 오염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도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200년 만에 뭐 한다는 거예요? 원폭이 거의 극복이 된다 그 소리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핵폭탄 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마스크가 더 무섭다고 저는. 지금 인간성 상실이 더 무섭다고. 200년 만에 극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애호가. 불과 200년 만에. 200년도 아니죠. 2070년 정도의 전쟁이 났으면 130년 만에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머지않아 지상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지상의 핵 오염이 제거되면 다시 지상에서 식료를 생산할 수 있고 인구 제한도 풀릴 날이 온다고 굳게 믿었다. 이 느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구 제한도 풀릴 날이 온다고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인구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 에오가 이거 정확히 봤죠. 인구 제한이 풀리고 이 말은 뭐예요? 아, 우리 가족, 나의 가정, 나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그 인간의 본성. 음양의 이치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여태까지 그렇게 개고생을 해서 인구 과잉이 돼가지고 핵전쟁까지 일으켜서 자멸해가지고 지하세계에서 단백질 사람 서로 죽여가지고 단백질 얻어먹고 겨우겨우 지상에 올라가서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게 고작 뭐예요? 인구 제한이 풀릴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 기껏 한다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약간 비꼬았지만 그건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물질의 힘. 배고파 죽겠는 것.